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57탄 아하 1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년기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아닙니다. 노인은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아니죠? 가족관계는 긍정적으로 유지한다.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수록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경쟁적 관계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경쟁심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4.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자제한다 아니죠? 활기찬 노년을 위해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맞습니다.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며 노인은 손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어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1번의 정답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2번. 노년기 일반적인 특성은 1.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아닙니다. 매사의 융통성이 없어진다. 없어진다. 매사의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아니죠? 사회적 유대관계가 줄어든다. 줄어든다.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 즉 가족 구성, 신체적 조건, 결혼, 취업, 직장생활, 부부생활, 성 역할 등을 떠올려 보게 된다. 4.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5.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내향성이 감소 아니죠? 조심성이 증가입니다. 조심성이 증가. 조심성이 증가로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2번의 정답은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3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는 거동만 불편하면 됩니다. 거동 불편. 65세 미만인 경우는 65세 미만인 경우는 거동이 불편해야 하고요. 거동 불편.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 시험에 잘 나오는 노인성 질병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 두 번째,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 세 번째, 뇌내출혈. 뇌내출혈. 네 번째,
뇌경색증, 뇌경색증. 5번째, 뇌졸중, 뇌졸중. 6번째,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노인성 질병 6가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번 아니죠? 2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50세 남성은 65세 미만입니다. 거동이 불편합니까?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했으므로 거동 불편 맞습니다.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 아니죠?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60세 남성은 65세 미만입니다. 거동이 불편합니까?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거동 불편 맞습니다.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 맞습니다. 둘 다 맞아서 3번 정답이죠?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65세 여성은 65세 이상입니다. 거동만 불편하면 되지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동 불편 아닙니다. 4번 아니고요. 5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70세 남성은 65세 이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합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동 불편 아닙니다. 따라서 5번 아니고요. 3번의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급여 내용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방문 간호급여로 나뉜다. 방문 간호급여는 아닙니다. 급여 내용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2.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족요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 아니죠?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3.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한다. 특별현금급여 아니고요. 시설급여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4.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하는 것은 가족요양비이다. 아니죠? 요양병원 간병비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간병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하는 것은 요양병원 간병비이다. 5.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맞습니다. 4번의 정답은 5번.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1. 방문요양.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 방문 목욕이란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죠? 3. 방문간호란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고요. 4. 주 야간 보호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이지요? 5. 단기보호란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입니다. 기간. 주야간보호는 일정 시간이지요. 구분 잘 하시고요.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보호 아니죠? 5번의 정답은 4번 주 야간보호. (6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 아니죠?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응급처치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5.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요양보호사의 기준 아닙니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6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7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은 1번 세탁. 세탁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2번 이동도움. 이동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이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가 있습니다. 3번 세탁물 관리,
세탁물 관리는 시설 환경관리 서비스입니다. 시설 환경관리, 환경관리 서비스. 1번 세탁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고요. 3번 세탁물 관리는 시설 환경관리 서비스입니다.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4번 외출시 동행. 외출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5. 의사소통 도움.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지원 서비스입니다. 정서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7번에서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7번의 정답은 2번 이동도움. (8번) 다음이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지문에는 생활 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구속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1번 아니고요.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 제공에 관련된 내용 아니죠? 3번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지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 아니고요.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아닙니다. 5.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지문에서는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8번의 정답은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번 유기.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지요? 2번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이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없죠? 3번 경제적 학대란 노인이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문에서 노인의 자산은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말합니다.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죠? 몰래 인출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자의 아들이. 9번의 정답은 3번이지요? 4번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고요. 5번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없죠? 9번의 정답은 3번 경제적 학대.
10번.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야한 농담. 말로 하는 행위죠.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2번.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역시 말로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 3번.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이 말을 한다. 언어적 성희롱이죠? 언어적 성희롱.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노출하면 보여지겠죠?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5번.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육체적 성희롱. 10번은 시각적 성희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58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